요격기 출격시켜 발견 즉시 사살해.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북한 전투기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조종사는 13년 경력의 베테랑 여성 파일럿 박연희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왜 목숨을 걸고 전투기를 몰아 남쪽으로 날아온 걸까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년 봄, 청진. 제 이름은 박연희입니다. 31살 조종사로 13년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비행장에서 일하셨기에 저는 어려서부터 비행기와 함께 자랐습니다. 2023년 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61살 가난 말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딸아, 이 땅에선 약 한 알도 제대로 구할 수 없구나. 병실은 창문이 깨져 비닐로 막아놨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청진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도 말입니다. 제가 조종사라서 이 병실이라도 얻었지만 진통제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 중국산 물건을 팔며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셨습니다. 남동생 민철이는 작년에 군 제대했지만 일자리가 없어 집에서 아버지 병수발만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중국 쪽 브로커로 약을 구할 수 있대. 위험하지만. 민철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인데 말입니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장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노동자 한 달 월급이 5천 원인데 말입니다. 중국산 진통제 있소. 미화 10달러요. 어느 아주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제 한 달 군인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충성비행으로 표창도 받고 인민의 영웅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한 분 편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약 한 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부대 숙소로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것들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전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저는 충성비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을 날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제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13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거라는 것을. 2023년 6월 청진 비행장. 6월 어느 날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편대를 이룬 건 후배 조종사 김수진이었습니다. 24살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무전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희망찬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청진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박연희 대위, 김수진 중위. 지금부터 북쪽 산악지대로 방향을 틀어라. 예정에 없던 지시였습니다. 이상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김수진 중위, 고도를 낮춰라. 300m까지. 이번에는 수진이에게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배님, 저 좀 이상한데요. 엔진 소리가. 수진이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아, 고도 올려. 일단 고도부터. 안 돼요, 선배님. 조종관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순간 수진이의 전투기가 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저는 미친 듯이 무전기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기지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박연희 동무, 오늘 있었던 일은 사고였소.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 알겠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조종관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박연희 동무. 동무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지. 가난 말기라고 들었소. 우리가 치료비를 대줄 수 있소. 약도 구해주고.
대신 동무는 오늘 본 것을 잊어야 하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무 동생도 있지? 박민철. 젊은 청년이 앞날이 창창한데 누나 때문에 인생이 꼬이면 안 되지 않겠소?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배님, 저 무서워요. 수진이는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약혼자가 있다고 군대 끝나면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했습니까? 저는 그날 밤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뭔가 실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평생 믿고 따르던 조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선배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연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청진인민병원. 수진이가 죽은 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공식 발표는 조종 미숙 사고였습니다. 아버지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7월 초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들을게요. 연희야. 너만큼은 이 땅을 떠나라.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피 섞인 기침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 조국을 위해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 하지만 연희야. 아버지가 틀렸다. 이 나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버지였습니다.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거라.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두고 가요? 약속해라. 연희야. 살아라. 꼭 살아서 자유를 누려라. 그게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다음 날 민철이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나 중국 쪽 브로커 만났어. 탈북도 도와준대. 민철아, 너 어떻게 알아? 문 밖에서 아버지 말씀 들었어. 누나, 아버지 유언이야. 그날 밤 약혼자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부대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었고 석 달 후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함께 떠나자. 남쪽으로.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준혁아, 나도 다 알고 있어. 수진이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연희야, 여기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어. 알았어, 준혁아. 함께 가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별이 이렇게 빨리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8월 초 청진. 7월 28일 새벽 4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살아라. 연희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묘소에 혼자 갔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킬게요. 살아서 자유롭게 살게요. 그날 저녁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그날 넘어가자. 알았어, 준혁아.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함께 이 땅을 떠나기로. 하지만 8월 10일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민철이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준혁 형이 보위부에 끌려갔어. 저는 부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끌려간 뒤였습니다. 저도 보위부로 소환되었습니다. 박연희 동무, 이준혁 동무와 함께 탈북을 계획했지? 아니,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소. 요원은 사진 몇 장을 던졌습니다. 준혁이가 브로커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준혁 동무는 이미 자백했소. 박연희 동무, 우리는 당신을 살려줄 수 있소. 조건이 있소. 이준혁과의 관계를 끊으시오. 준혁이는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갈 거요.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사흘을 주겠소. 8월 15일 평양 본부로 출두하시오. 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철이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누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응. 준혁이는 이미 잡혔어. 나도 곧 평양으로 끌려가. 15일까지만 시간이 있어. 다음 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떠나려고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지. 어머니, 미안해요. 가거라, 연희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살아만 있어다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8월 14일 밤, 저는 마지막으로 준혁이를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너를 두고 가게 돼서.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너를 꼭 구하러 올게. 다음 날 새벽, 저는 결단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땅을 떠나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자유를 향해 날아가기로. 2023년 8월 15일 새벽 2시, 청진 비행장. 새벽 2시, 저는 부대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주머니에는 준혁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구석에 있는 구형 미그기를 골랐습니다. 새벽 3시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웅웅 소리가 새벽을 갈랐습니다. 제발. 아무도 깨지 마. 연료는 반 정도 있었습니다. 남쪽까지 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3시 30분 활주로로 기체를 몰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철아, 준혁아, 모두 미안해.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알아챈 겁니다. 저는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활주로 끝이 다가왔습니다. 기술을 들었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공했어.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연희 대위, 즉시 귀환하라.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남쪽으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연희, 나다. 최현철이다. 지금 요격기 2대가 출격했어. 너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았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님, 저 그냥 살고 싶어요. 왜 그게 죄가 되나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격기 2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라곤이었습니다. 안 돼. 조금만 더. 저는 급선회를 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급선회를 했습니다. 미사일이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철책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2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정지했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가 급강하했습니다. 미사일이 제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활공하듯 낮게 나무 위로 스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딪혔습니다. 쾅!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캄캄해졌습니다. 여기가 남쪽일까? 자유의 땅일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전, 경기도 어느 야산.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무너진 조종석 안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비상탈출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캐노피가 날아갔습니다.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남쪽일까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10여 분 후, 저 아래로 길이 보였습니다. 포장된 깨끗한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서울 50km. 한글이었습니다.
나만이었습니다. 성공했어. 성공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그때 군용 트럭이 보였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군인들이 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누구냐? 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조종사 박연희입니다. 방금 탈북했습니다. 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하네.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하네.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박연희 씨, 탈북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조사와 정착 교육이 있을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준혁아. 어머니. 민철아. 미안해. 창밖으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반드시 북에 남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유는 이렇게 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고통과 함께, 그리움과 함께. 2023년 8월 12월 하나원 그리고 서울. 병원에서 일주일 후 저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물, 푹신한 침대. 북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문화, 법률.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트였습니다. 견학을 갔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 과일, 채소, 고기.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쌀 10kg에 15,000원. 북쪽에서는 몇 달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집어들었습니다. 크고 빨간 사과였습니다. 이게 진짜 사과구나.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혁이가 수용소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10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불이 환했습니다.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북쪽에서 굶주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12월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은 추웠지만 방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24시간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클릭했습니다. 비쩍 마른 사람들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 준혁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혁아, 살아있니?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야경을 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잘 살자. 자유는 이렇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천천히, 아프게 하지만 확실하게. 2024년 현재 서울. 탈북한 지 1년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33입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드론 조종 관련 회사였습니다. 제 경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박연희 씨,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2023년에 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증언.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15호 관리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종사 한 명을 봤습니다. 이준혁이라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혁이. 제 약혼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다음 날 북한 인권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이준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소식이 왔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였습니다. 연희야, 잘 살고 있니? 어머니는 건강하다. 민철이도 잘 있다. 너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연락이 들키면 위험하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첫째, 여기서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북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셋째, 통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습니다.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북쪽 하늘은 감옥이었습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하늘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다. 자유는 달콤하면서도 쓰라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거기도 눈이 오니? 조금만 버텨. 통일이 되면 꼭 구하러 갈게. 꿈을 꿨습니다. 통일이 된 꿈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갑니다. 청진역에 내립니다. 어머니가 달려옵니다. 연희야. 어머니. 준혁이도 걸어옵니다. 연희야. 준혁아. 함께 웁니다. 청진 바닷가로 갑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럼 연희야. 이제 자유야. 눈을 뜹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 조종사 박연희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되면 저는 다시 북쪽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탈출이 아니라 귀향으로.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재회로.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